엄마 핸드폰에 음성 녹음이 있었네? 엄마 목소리 들어야지. 은총이는 유진이 핸드폰에 남겨진 통화 기록을 확인하다 음성이 자동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자.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은총이는 신여진에게 우리 엄마라며 유진이의 핸드폰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유진이 핸드폰이 은총이한테 있었을 줄이야. 신여진은 화면 너머로만 만날 수 있는 6년 전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감추었죠. 매일 밤 신여진과 은총이는 유진이의 핸드폰을 매일같이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은총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유진이의 죽음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요. 유진이는 집주인을 만나러 가는 그 장소에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유진이의 죽음을 자세히 파볼 수가 없었고 증거는 유진이의 핸드폰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죠. 유진이의 핸드폰에는 음성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몰랐지만 갤럭시 핸드폰이라 유진이의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었죠. 은총이는 아직 어려서 엄마 핸드폰에 남겨진 동영상과 사진들만 누를 줄 알았지만 신여진과 핸드폰을 만지다 음성 녹음 폴더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 목소리가 나오는데 엄마 핸드폰에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은총이는 매우 기뻤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 목소리 엄청 많다. 여기에 엄마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신난다. 은총이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들어봐야지 하며 유진이의 음성을 밑에서부터 하나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 녹음 속에는 유진이가 미국에서 괴한들에게 쫓기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부터 그놈들을 피해서 한국에 넘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쭉 담겨 있었죠. 그런데 유진이의 남편 죽은 것에도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세영이 유진이를 어디서 본 것 같다며 미국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 점이 수상하네요. 은총이가 똑똑하긴 하지만 아직 누가 쫓기고 그런 심각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매일 밤 신여진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은총이는 잠자기 전 신여진에게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유진이의 핸드폰 녹음에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았는데요. 은총아, 지금 이게 뭐니? 엄마 핸드폰에 음성 녹음 기능이 켜져 있던 거야? 신여진은 놀라서 은총이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핸드폰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가장 상단의 음성 녹음에 쓰여진 날짜를 확인했죠. 이날은 유진이가 죽은 그날이야. 유진이가 죽던 날 통화가 녹음이 되어 있었어. 어쩌면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유진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이 번호가 유진이를 그 고속도로로 불러낸 사람일 거야. 신여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음성 녹음된 버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 번호가 집주인님 전화번호라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6년 전 유진이의 목소리는 앳되었고 또 떨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신여진은 그때까지 그 중년 여자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계속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그 집에 살았을 수도 있는 윤유진이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억을 잃고 미국에 입양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다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라서 일단 제 기억이랑 가장 비슷한 집을 찾고 실내인 줄 알지만 부동산에 전화번호를 여쭤봤어요. 저는 엄마를 찾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제 이름은 윤유진이고 10살에 실종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그쪽 이름이 윤유진이라고요? 유진이와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최명지였습니다. 최명지가 크게 놀라며 이름을 다시 물어보자. 유진이요, 윤유진. 혹시 저를 아시나요? 하고 다시 물어보았죠. 최명지는 기절할 것처럼 당황했지만 언젠가는 이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유진, 너 대체 왜 돌아온 거야? 이대로 조용히 미국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타나? 네가 돌아온다고 하면 반겨줄 줄 알았어? 최명지는 수천 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 유진아, 당연히 너를 알지. 네가 실종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유진이, 너희 엄마가 아직도 널 많이 찾고 계셔. 세상에, 저희 엄마가 저를 찾고 계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을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실례지만 혹시 저희 엄마랑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엄마랑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염치 없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요. 최명진은 이때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 새로 이사 온 그냥 집주인이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네가 유진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사실 20년 동안 자기가 유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어.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네 집에 재산이 좀 있었잖니? 그걸 노리고 가짜들이 하도 사기를 치러 오는 바람에 너희 엄마가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단다. 내가 또 유진이랍시고 데려갔는데 만약 네가 유진이가 아니면 내 입장도 난처해지지 않겠니? 일단 어디에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나랑 먼저 만나서 네가 유진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확실하면 네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최명지는 자신이 유진이의 작은엄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명지에게 속은 유진이는 구하나에게 그저 집주인을 만나러 가겠다는 말만을 남기고 떠나버렸던 거죠. 하지만 유진이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을 거라고는 최명지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때 유진이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어디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곳도 없고 그냥 구하나의 집에 얹혀 지내는 중이었으니 없어진 핸드폰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최명진은 결국 유진이의 아들 은총이의 존재도 알아내지 못했고 유진이의 핸드폰은 경찰 증거물에도 없었으니 현장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안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마 그 핸드폰이 이제 와서 나타난다고 해도 아무 증거도 없을 거야. 나는 작은엄마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냥 집주인이라고 했을 뿐이니까. 윤유진이 죽기 전에 누구한테 털어놨더라도 내 정체를 알 리는 없겠지. 하지만 최명지의 방심은 오만이었습니다. 은총이는 그 음성 녹음을 듣고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할머니, 저 이 목소리 알아요. 이거 최명지 작은할머니 목소리잖아요. 최명지 할머니가 우리 엄마랑 통화했던 거예요? 신여진은 하도 내용이 충격적이라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 목소리는 최명지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유진이가 죽던 그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최명지였어. 신여진의 머리는 빠르게 모든 사건들의 순서를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를 그 고속도로로 불러낸 것이 최명지였고 뺑소니 사고로 유진이를 죽인 것도 그 후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죽음을 숨겼던 사람도 모두 최명지의 짓이었죠. 이전에는 모든 것이 신여진에게 기업 사냥당한 피해자가 벌인 짓이라 생각했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마저 모두 최명지가 연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를 직접 죽였으니 구하나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 구하나를 내쫓으려고 도둑 사건을 벌이고 죽었다는 가짜 찌라시도 퍼뜨렸던 거야. 최명지 니년이 감히 내 딸을 죽여? 신여진의 두 눈은 복수로 불타올랐습니다. 불쌍한 우리 유진이 뺑소니 사고로 고통만 받다가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게 최명지 짓이었다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조카를 죽일 수가 있어? 유진이는 엄마를 찾겠다며 얼마나 좋아서 약속 장소로 나갔을까? 불쌍한 내 새끼.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최명지가 아직 은총이의 존재를 몰라서 온 신경이 구하나를 내쫓는 데에만 몰려있다는 점이었죠. 최명지, 너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신여진은 법으로 복수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명지가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죠. 신여진은 최명지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딸을 잃어봐.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지옥에서 살게 하는지. 신여진이 복수를 계획하는 그 시간. 눈치 백단 최명지도 신여진의 이상한 점을 캐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윤성호가 은총이를 집에 들이는 걸 반대했던 건데 같이 살아서 유진이의 죽음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있었지만 신여진은 은총이를 결국 위험에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신여진의 주변 사람들 장비서와 황진구는 모두 은총이보다는 구하나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신여진에게 몇 번이고 조언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여진은 그동안 너무나 은총이를 편애하는 티를 내며 행동했습니다. 은총이 일에만 발끈하지를 않나? 은총이 먹을 제주 감귤에 매일 은총이를 끼고 잠들고 위탁아동이라서 학교 갈 때 놀림받을 걱정까지 된다고. 매일 은총이 이야기만 하니 최명지가 눈치를 챌 수밖에요. 이날 최명지는 은총이가 거실에서 가지고 노는 스티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스티커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최명지는 은총이에게 물었죠. 너 혹시 그 스티커 다른 사람한테 붙여준 적 있니?
네, 이거 저번에 신여진 할머니 손등에 붙여줬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했었는데 최명지 할머니도 하나 붙여줄까요? 아니, 나는 그딴 거 필요 없다. 최명지는 불이 나게 신여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여진의 거울에 있는 스티커를 확인했죠. 그래, 이 스티커였어. 손등에 붙여놓은 스티커를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액자 사진도 은총이랑 따로 찍더라니. 설마 구하나를 데려온 이유가 저 꼬맹이 때문인 거 아니야? 최명진은 또 다시 신여진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과 금고를 다시 한번 열어본 최명진은 구하나가 잃어버린 액자를 찾아내게 되었죠. 이 액자 설마 구하나가 잃어버렸다던 그거 아니야? 이게 왜 형님 방에 있어? 구하나가 세영이가 훔쳐갔다고 의심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둘이 싸웠는데 형님이 훔쳐가신 거였어요? 은총이와 유진이 그리고 구하나까지 세 명이서 활짝 웃고 있는 그 사진. 그리고 최명진은 놀라서 액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유진이잖아. 은총이 엄마랑 찍었다는 사진에 왜 유진이가 있는 거야? 설마 이은총 엄마가 유진이었어? 신여진이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든 그 이유를 드디어 최명지가 알아채버리고 말았네요. 최명지는 이제 구하나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사형을 당하면 쫓겨날 극각 가짜 딸에 목매느라. 정작 이렇게 중요한 걸 이제 알다니. 자기 손자를 데려오려고 구하나를 속인 거야. 드디어 법적으로 이제 정식 입양을 했으니 형님은 기어코 소원을 이루셨네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형님의 약점을 제가 알아버렸는데. 아끼는 손자 호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장례식 치르셔야겠네. 최명진은 조영사를 불러냈습니다. 조영사 신여진이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든 이유를 알아냈어. 구하나가 데려온 그 조카 이은총. 그 애가 윤유진 아들이었어. 형님은 구하나를 이용해서 이은총을 자기 손주로 삼으신 거야. 은총이 그 애만 치우면 구하나는 알아서 내쫓으시겠지. 조영사 걔는 어린애니까 치우기 더 쉽겠지? 당장 죽여 이은총. 최명진은 피도 눈물도 없는지 그 귀엽고 똘똘한 아기 은총이를 죽이라며 조영사에게 살인 청부를 했습니다. 최명지 아무리 내가 나쁜 놈이라지만 애까지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도 인간인데 애는 안 죽여. 꿈자리 뒤숭숭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조영사는 최명지의 지시를 거부했죠. 핑계는 은총이가 어린애라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이미 딸을 잃은 신여진 회장이 하나 남은 손주까지 잃게 된다면 신여진 성격상 그 범인을 쫓는데 일생을 보낼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신여진 회장이 무서워서라도 이 일에 손대고 말지. 조영사가 반대를 하자 최명진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래, 6년 전 유진이 죽였을 때처럼 차로 바로 치고 튀는 거야. 최명진은 은총이가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차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는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도 못하고 굳어버렸는데요. 그때 은총이를 향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총아, 안 돼. 구하나는 은총이를 살리겠다고 대신 차에 뛰어들었고 다행히도 은총이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 미친 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은총이 죽이려고 했던 건데. 구하나가 대신 차에 치이다니 일단 도망쳐야겠어. 최명진은 튀었고 구하나는 크게 다쳐 응급실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신여진은 그제서야 진심으로 구하나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게 될 것 같아요. 하나야, 나는 너를 이용했는데 너는 끝까지 우리 은총이를 살리려고 했다니. 신여진은 그간 가짜딸 놀이를 하며 구하나와 지내는 시간 동안 사실 친딸처럼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반성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야, 네가 일어나면 내가 다 고백할게. 우리 이제 진짜 엄마와 딸 하자. 이제 유진이가 아니라 하나로 내 딸이 되어줘. 하지만 후회는 늦었겠죠? 구하나가 은총이를 구하다 쓰러졌다는 걸 알게 된 구지석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구하나가 가짜였고 신여진에게 이용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구하나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죠. 누나는 신여진이랑 황진구한테 속은 거야. 이 검사 결과 봐봐. 누나는 신여진 딸 윤유진이 아니니까. 지금 누나 꼴을 좀 봐. 원수의 핏줄을 구하다가 결국 누나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어. 내가 신여진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물었지? 우리 부모님 죽인 원수가 바로 신여진이야. 구하나는 구지석이 건네준 유전자 검사표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인 줄 알았던 신여진이 사실은 은총이를 집에 들이겠다고 자기를 가지고 놀았을 뿐더러 구하나가 양부모님 잃고 소녀가장으로 개고생하며 살아온 모든 이유가
신여진 때문이었다니 구하나는 드디어 흑화를 하게 되겠네요. 구지석 구하나 남매 둘이 손을 잡고 복수를 하게 될 텐데 다시 합친 구남매의 의리라니 너무 기대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나저나 윤세영은 이제 곧 구지석한테도 팽을 당해버리겠네요. 구지석만 믿고 황진구랑 파혼하는 악수를 두었는데 구지석도 윤세영을 뻥하고 차버리니 윤세영은 엄마 따라서 막장짓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곧 감옥에 가야 하는 최명지 옥바라지 해야 될 텐데 모녀가 나란히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림도 가관이겠네요. 얼마 전 종영한 다리미 패밀리에서는 가족 다 같이 옥살이 했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최명지 모녀 옥살이는 아주 지옥이었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은총이가 핸드폰으로 엄마를 죽인 원수를 밝혀내길 바라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